오늘은 오래간만에 매직 엘리베이터 날씨 뭘까? 매직 엘리베이터? 날씨 된 건가 봐. 신기해요. 재밌을까? 응. 황시원 한군이 글을 그렸고 그림은 도니 패밀리. 매직 엘리베이터 클럽 알베르토가 나오고요. 매직 엘리베이터는 평소에 평범한 엘리베이터인데 호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매직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매직 엘리베이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한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밌는 엘리베이터인가봐. 등장인물은 브라운, 코니, 초코, 그 다음에 에드워드, 레너드, 빵유, 제시카, 셀리 이렇게 많이 나와. 매직 엘리 클럽 회원들이랍니다. 알베르토도 있어요. 기대하던 캠핑날이 다가왔어요. 우린 캠핑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다들 들뜬 마음에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야. 코니가 양산을 쓰며 말했어. 햇빛이 쨍쨍한 기온은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아. 캠핑 가기엔 흐린 뷰가 더 좋지. 열심히 책을 보던 에드워드가 펄쩍 뛰며 말했어. 기후라니 날씨라고 해야지. 오늘 맑고 흐린 건 날씨.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게 기후라고. 와, 되게 똑똑하다 에드워드가. 그지? 항상 맑기만 하면 좋을 텐데 날씨는 왜 자꾸 변하는 거야? 셀리가 투덜거리자 초코는 태양 때문이라고 말했어. 날씨는 변덕쟁이니까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며 가방 가득 옷을 챙겼지. 그때까지 우린 알지 못했어. 날씨 때문에 이번 캠핑의 운명이 바뀔 거란 사실을 말이야. 날씨를 만드는 태양.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져.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아침보다 한낮의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의 빛이 비추는 각이 크기 때문이지. 그지? 아침에는 태양이 이만큼 있어서 별로. 그러는데 위에 있으면 어때?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더 제일 따뜻하겠지. 그지?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린 바닷가 근처 캠핑장에 도착했어. 조금 흐리긴 했지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캠핑을 즐기기에는 좋은 날씨였어. 초코가 말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계속 움직여.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바람이야. 팡요는 펄럭이는 텐트를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 후 점점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번쩍였어. 이어서 천둥 소리도 들려왔지. 우린 서둘러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어. 빗줄기가 굵어지자 레너드가 말했어. 텐트에 우산을 씌워놓았으니 걱정 없어. 초코가 하얗게 질린 얼굴 소리쳤지. 당장 우산을 치워야 해. 왜? 여기가 뾰족한 얘기하는 그치. 번개가 뾰족한 곳에 잘 내려친다고. 하지만 손쓸 틈도 없이 번개가 텐트를 내리쳤어. 번쩍하는 순간 매직 엘리베이터 버튼을 본 것 같았지. 서둘러 번개 모양 버튼을 누른 뒤 우린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때는 작은 물방울들과 얼음 알갱이가 가득했어. 그 사이에 알베르토가 서 있었지. 번개를 만드는 샌비 구름 속에 온 걸 환영해. 물방울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구름 속이 아니라 물 속인 것 같은데. 레너드가 날카롭게 묻자 알베르토는 살짝 당황했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작은 물방울로 연결돼요. 떠 있는 게 바로 구름이야. 아, 그렇구나. 구름이 뭐라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작은 물방울로 연결되어 떠 있는 게 구름이래. 구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방울들이 머금고 있는 거지, 그지? 우린 믿을 수 없었어. 날씨 낱말 노트라고 되어져 있네. 우린 믿을 수 없었어. 하늘에 떠있던 솜사탕 같은 구름과는 너무 달랐으니까. 게다가 물방울로 가득한 이곳에서 번개가 만들어진다니. 그때 알베르토의 손에서 불꽃이 번쩍였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부딪히면서 전기가 생겨.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누어진 사이에 강한 전기 불꽃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번개야. 물방울이라면 땅으로 떨어져야 하잖아. 레너드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었어. 못 묻겠으면 물방울에 들어가 보자. 알베르토의 말이 끝나자 우린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 물방울 속에 쏙 들어갈 때까지 점점 작아진다.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이유는 땅에서 데워진 공기덩어리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 덩어리가 구름수 물방울이 떨어지는 만큼 다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비는 왜 내릴까요? 구름 속 작은 물방울들이 얼음 알갱이와 부딪히고 뭉쳐져서 점점 커지면 빗방울이 되어 아래로 떨어집니다. 1000개 이상의 작은 물방울이 100만 개 이상 1000개래. 100만 개 이상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야 빗방울이 됩니다. 100만 개 이상의 물방울이 모여야지. 오늘 비 왔잖아. 그렇게 된대. 물방울 신세가 된 우리는 얼음 알갱이에 이끌려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 뒤따라 다른 물방울들도 얼음 알갱이들에 달라붙었지. 얼음 알갱이의 덩치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졌어. 결국 우리는 빗방울이 되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얼음 덩어리도 떨어지고 있잖아. 우익 멀미가 정신없는 내너들을 보며 알베르토가 말했어.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물방울이 찬 기온을 만나서 우박이 된 거야. 우린 이대로 추락하고 마는 걸까? 찬 공기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뿌옇게 떠있는 물방울들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 다시 구름 속으로 돌아간 걸까? 그때 알베르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꼭 구름 속 같지? 하지만 여긴 안개 속이야. 안개는 구름의 또 다른 모습이니 비슷할 수밖에. 수증기는 안개뿐만 아니라 설이나 이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잠시 후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나왔어. 답답하게 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과 무지개가 나타났지. 무지개 좀 봐. 7빛깔로 드레스를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초코의 말에 알베르토는 물방울 하나를 잡아 무지개를 만들어 보았어. 무지개는 공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된 거야.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탓일까? 점점 눈이 감기고 나른해지기 시작했어. 알베르토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지. 이제 곧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증발이 일어나겠군. 증발이라고?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는 순간 말이지? 우린 초코의 흥분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었어. 알베르토가 제법이라는 듯 박수를 치고 이야기했지. 맞았어. 수증기가 하늘표 올라가 연결되어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이 되는 거지. 구름 속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이 달라붙어 커지면 눈과 비로 내리는 거고 결국 물이 끊임없이 변신하여 돌고 도는 거였잖아. 에드워드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했어. 그때 셀리가 급하게 날갯짓을 하며 소리쳤어. 몸이 커지고 있어. 마법이 풀렸나봐. 우리를 감싸고 있던 물방울들이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기쁨도 잠시 우린 또다시 바다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한 목소리로 외쳤지. 매직 엘리베이터. 매직 엘리베이터는 배로 변신해서 바다로 떨어지는 우리를 구해줬어. 하늘과 땅을 오리내리며 지친 탓에 모두를 조용했지. 고요함을 깨고 셀리가 펄쩍 뛰어올랐어. 저기 저 구름 좀 봐. 귀여운 양을 닮았어. 저 구름은 꼭 솜사탕 같네. 구름은 아주 높이 떠있는 것도 있고 땅 가까이 떠있는 것도 있어. 바람이 불면 구름의 방향과 모양이 변하지. 알베르토는 구름 모양으로 날씨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다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 이번 모험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에드워드의 질문에 알베르토는 빙긋 웃었지. 설마 그럴 리가. 진짜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때 갑자기 매직 엘리베이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다들 꼭 붙잡는 게 좋을 거야. 구름의 다양한 종류를 봐봐. 고적은, 권충은, 권은, 적은, 충적은, 충은, 건적은, 고충은, 정난은, 난충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어? 응? 바람은 높은 파도를 만들지. 지금부터는 바다에 모험을 맡기고 모험을 즐겨보라고. 매직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갔어.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로 바람이야. 알베르토가 말하자 눈과 솟아서 공기는 왜 움직이는데? 모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알베르토의 대답을 기다렸지. 공기도 무게가 있어. 그래서 누르는 힘이 생기지.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기압에 따라 공기가 움직이는 거야. 잘난 척하는 알베르토가 못마땅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날씨의 비밀을 조금씩 파헤치고 있다는 설렘도 있었지. 기압은 변화무쌍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날씨도 계속 변하는 거고.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매직 엘리베이터의 도시 느슨해지더니 서서히 멈췄어. 뜨끈하고 축축한 바람이 훅 불어왔지. 덥고 습한 날씨는 정말 별로야. 아, 집에 가고 싶어. 방유가 투덜거리자 알베르토가 커다란 부채를 꺼내며 말했어. 우리나라의 여름은 습도가 높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어떤 곳의 공기가 오래 머물면 특정한 성질을 갖는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되거든. 그걸 기단이라고 해.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게 해서 두두둑. 오, 드디어 기단들이 부딪혔군. 또 물방울 속에 갇히는 거 아니야?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장마 전선이 만들어진 모양이야. 기단? 전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중에 초코가 소리쳤어. 장마? 계속 비가 내리는 거잖아. 빨리 피해야지. 초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매직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솟구쳤지. 얼마나 지났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빛났어. 여름 날씨는 정말 반짝스러워. 그래서 난 여름이 제일 좋아. 초코가 말하자 친구들은 각자 좋아하는 계절을 말하느라 정신없었어. 그때 코니가 외쳤어. 계절은 왜 생기는 거야? 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모두 저 태양을 보라고. 태양.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 이걸 공전이라고 해. 알베르토의 말에 코니가 끼어들어 외쳤어. 1년 동안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지? 지구 혼자서도 돌고 있고. 알베르토는 살짝 당황해 말했어. 맞아. 그런데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여름, 비스듬히 받으면 겨울이 되는 거야. 알베르토의 뒤로 시커먼 목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태풍은 순식간에 파도를 몰고 와 우리를 덮쳤어. 꽝꽝꽝꽝 촤! 이 파도에서 날 구하러 오다니 내 손을 잡아. 큰 파도에 매직 엘리베이터는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며 곤두박질 쳤지. 지금 부는 바람은 태풍이야. 강한 폭풍과 휘몰아칠 테니 모두 꽉 잡아. 돛 끝자락에 겨우 매달리면서도 설명을 하다니 정말 못 말린다니까. 와, 태풍이다. 우리를 모두 날려버릴 거야. 또 울렁이다니 정말 최악이다. 저기 거대한 물기둥이 다가오고 있어. 얼굴에 새파랗게 질린 초코가 소리짓해서 용오름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알베르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직 엘리베이터는 용오름에 휩쓸리고 말았지. 으아! 알베르토는 모자를 벗어 우리에게 던지고는 물기둥 속으로 사라졌어. 정신을 차렸을 땐 맑고 조용한 하늘 위였어. 매직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커다란 열기구로 변해 있었지. 태풍이 다 지나간 건가?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지? 코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알베르토를 찾았어. 그때 초코의 스마트워치가 요란스럽게 울렸어. 우리를 태운 열기구는 곧 빙글빙글 돌며 거센 비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 무언가 찢긴 열기구는 바람이 빠지면서 쉼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파란 하늘과 살랑거리는 바람에 눈이 떠졌어.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는 게 감격했지. 기상청 마당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구들이 있었어. 모두 일기예보를 위해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는 장비라고 했지. 아, 이건 풍량풍속계, 이건 백엽상이네. 이 기다란 건 뭐예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란다. 땅에서 날씨를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지. 이 감정이 뭐야? 어? 감정. 감격? 매우 감탄하는 거. 우와! 이렇게 놀라는 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봤을 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감격이라고 하는 거야. 기상청 안으로 들어가니, 수아가 만약에, 수아가, 엄마, 아빠를, 100년 동안 못 보다가 아빠를 봤어. 아빠가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보이다가 보였어. 어떻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겠지. 그지? 그때 감격한 거야. 그때가. 기상청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컴퓨터들로 가득했어. 이건 슈퍼컴퓨터야. 기상청의 심장과도 같지. 아주 많은 양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날씨를 예보할 수 있단다. 그래서 다가오는 계절은 날씨가 어떨지 예측하고 태풍이 오는 것도 미리 알리는 거란다. 우리는 넓은 탁자에 둘러앉아 저마다 일기도를 그렸어. 초코는 우리의 일기도가 잘못됐다고 했지. 너희들은 일기예보도 안 봤니? 일기도를 그릴 때는 기호를 사용한다고.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날씨를 바로 알 수 있지. 초코는 마치 알베르토 같았어. 그러고 보니 알베르토가 어떻게 되었을까?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면 등압선, 기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면 등온선이야. 초코가 설명하자 에드워즈가 물었어. 선 위에 음표처럼 생긴 건 뭐야? 아, 구름의 양과 바람의 방향, 세기를 알려주는 거야. 우린 다시 자신만의 일기도를 그리기 시작했어. 일기도를 다 그리자 문 기상청장은 우리를 기상 일기예보실로 데려갔어. 각종 방송 장비들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지. 더 놀라운 건 그곳에 세계적인 기상캐스터 제임스가 서 있다는 사실이야. 저는 세계 최초의 기상캐스터 제임스, 뉴스에서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일일 기상캐스터로 뽑힌 초코가 제임스와 함께 일기예보를 하게 되었어. 오늘은 특별 기상캐스터로 초코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네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나가자마자 초코의 스마트워치가 울렸어. 예전에는 TV, 라디오, 전화로 일기예보를 들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어제 날씨는 왜 틀린 거죠? 태풍이 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레너드가 물었어. 자연의 대기 변화는 복잡하고 돌발 상황이 자주 생기거든. 그래도 기상청은 더 정확하게 예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게. 끝! 여기까지. 알베르토의 진실은 이후에 끝!